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월일보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 황민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IT 바리스타 송민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송민서입니다. 네. 날씨가 더워졌어요. 뭐 여름이죠, 뭐 이제. 오늘 또 뭐 폭염주의보가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따가워서 오늘 다니는데 혼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 좋았어요. 장마 기간인데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에요, 요즘. 내일부터 장마 시작한다고. 그래요? 네, 짧고 다행이네요. 굵게 온답니다. 그래도 좀 비가 좀 와야지 너무 지금 저기 말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또 세 가지 IT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그 네이버가 새롭게 만들어갈 지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도요. 우리나라 뭐 IT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네이버. 그렇죠. 어떤 지도를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사 면접. 이런 게 요즘에 좀 새로운 채용 풍경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국에서 인공지능에서 뭐 범죄자를 잡아낸다고 얼굴을 인식해갖고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 같네요, 느낌이. 한번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인공지능 면접. 네,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그 유튜브에 등장한 백종원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백종원 유튜브. 네,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100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돈복은 하겠습니다. 태우나나 봐요. 그 양반 돈복을 태워놨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네이버의 그 자회사인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데서 최근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네이버가 그리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또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이버 랩스는 그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그 이제 선행적인 기술 연구 조직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인공지능 아니면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조직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랩스에서 최근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기술을 추진하고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 타이틀이 ACT라고 붙어졌습니다. ACT? 네, 도시라고 하죠, 시티. 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그 도심 공간을 스스로 이동하고 다니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공간의 데이터들을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도심 환경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과 동일한 조건의 가상 공간을 내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요즘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게 뭐 다단계가 나왔어요. 그런 게. 네. 올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올 2019년 동안은 서울시에 있는 4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 2,000km에 해당되는 그 도로의 레이아웃 지도를 이 로봇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 도로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될 때면 도로의 그 지도가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대한 정보의 양인데요. 도로를 전체로 난다고 하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km에 해당하는 그 도로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행이 가능한 로봇들을 직접 그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장착시켜서 이동시키면서 공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겠다라고 밝혔고요. 엄청난 양일 또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앞에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연산하면서 피해가려면 사실 얘가 로봇 자체가 그 전력 소모도 많고요. 연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장비가 좀 느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으로 치면 두뇌가 로봇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바깥에. 5G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네. 두뇌를 이용하면서 기계는 가볍게 만들어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람들이 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좀 목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보이지 않는 문어발이네요, 그렇죠?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로봇은 그냥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고 그걸 조정하는 것들은 5G 빨라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죠. 중앙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네이버의 이런 상상력이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또 이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까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그 정보의 대상이 사실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지면은 내 집일 거고 내 얼굴이고 뭐 내 차 뭐 이런 거잖아요. 차 번호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를 나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한다? 이걸 좀 약간 그 법리적인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사실 지금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다음에서 하는 지도 서비스도 이와 비슷한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 얼굴, 자동차 번호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숨기거나 처리하고 있거든요. 네네. 얼굴은 안 보이게 흐리게 이렇게 처리해버리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더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겠다라고 이제 네이버가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자세한 데이터를 다 모으겠다는 건데 네. 이걸 모아서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그럼 그 수익을 창출하는 소스를 제공한 게 일반 시민인데 그 시민들한테도 뭔가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먼 미래에는 그래서 가만히 우리들이 놀고 먹고 재밌게 그냥 생활하는 거 이거 자체가 다 정보고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그런 거를 우리를 서치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대가로 돈을 주는 그런 미래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누가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희망적이네요. 예. 뭐 희망인 건지 아니면 뭐 동물원 원숭이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미래 발전을 또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뭐 거기에 크게 저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부감이나. 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도 이제 인공지능하고 조금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좀 내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입사 면접 풍경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무섭네요, 진짜. 혹시 편집장님 생각하시는 그 채용 면접 어떤 풍경일까요? 뭐 사람들 면접관들 앉아 있고 면접 보는 사람 앉아갖고 막 그냥 뭐 집중 포화로 막 물어보든지 뭐 이러는 거죠. 한 사람 놓고 그리고 점수를 매기겠죠. 네네. 그런 저도 나네요. 저도 사실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 뽑을 때마다 면접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서류도 보고 이제 실제 대면에서 질문도 해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제 면접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작년 대비 30% 정도가 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약 100곳 정도가 100개의 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보고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큰 회사일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면접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내용 들으면서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면접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입사 지원자가 그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링크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특정 단어를 읽어보세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면접에서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네. 그 사용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표정을 받아들이고 또 예.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를 입력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표정의 변화, 얼굴의 색 변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실성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고요. 예. 또 말하는 목소리의 톤이나 말의 간격, 속도 이런 거를 통해서 예. 목소리의 호감도 이런 걸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저장돼서 나중에 악용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뭐 사람을 뽑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보다는 네. 하여튼 뭐 저는 그 인공지능이 나를 면접 본다 그러면 그렇게 썩 기분은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쉬운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아까 받아들인 거 표정, 얼굴, 뭐 자신감, 말의 음색, 톤, 뭐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네. 업무의 적합성.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네. 하면 영업팀으로 넣는다든지 여기 신뢰도를 주는 얼굴이다 뭐 이러면 홍보팀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무섭네요. 무서워. 약간의 장점도 있습니다. 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지방에 살거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편하게 컴퓨터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면접관들 앞에서 막 긴장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걸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자기가 편한 익숙한 장소에서 집이나 아니면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좀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네. 그 수많은 면접자들을 보기 위해서는 네. 뭐 면접관도 필요하고요. 네. 시간이나 비용이 그렇죠. 다 비용이 돈이잖아요. 예. 엄청 많이 드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단 면접관은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도 더 많은 기업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고 지금 올해까지 이제 1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뭐 가까운 미래는 거의 뭐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다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범죄자도 걸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범죄 해봅니다. 가능한.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이제 좀 되면 대학교 입시 시험에도 면접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좀 대처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점수를 주거나 비중을 두는 건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네. 왜냐하면 그건 지극히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이 주관. 그렇죠. 그 사람의 네. 되게 주관적인 평가들이 들어가서 평가가 되는 거니까. 예, 그걸로 해서 인간이 인간을 평가한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인턴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과정을 거쳐서 예비 단계를 거쳐서 인성과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반대지만 앞으로 뭐 미래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그걸 또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더니 뭐 저항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고 순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시대에 맞춰 살아가려면.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네. 인공지능 면접이 이제 일상화가 되면 네. 그 인공지능 면접에 대비하는 그런 과외가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그거에 대비한 또 프로그램 생기고 또 해킹도 생기고 뭐 가짜 면접자도 생기고 인공지능 화상으로 하니까 또 다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또 속여서 인공지능이 와서 인공지능이 그 면접자인 것처럼 하고 또 하는 거죠. 재밌겠네요. 예, 머리 싸움이 또 계속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네, 또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 요리하는 사업가 백종원 씨 소식입니다. 네, 백종원 선생님은 자신의 이름을 달고 가짜 레시피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직접 개설하면서 백종원의 레시피를 진짜 공개하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3일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거든요.
100만 제가 구독자를 가입하신 분들이 전 거꾸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됐나요? 예. 20일 정도 됐는데 지금 180만이더라고요. 야. 조만간 200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해서 돈 벌고, 이거 유튜브에서 돈 벌고, 부럽네요. 네, 유튜브에서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0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에게 네. 그 실버 배지를 주고요. 또 네. 100만 구독자를 모으면 골드 배지를 주는데요. 그렇죠. 예. 백종 선생님은 이걸 시작하자마자 첫 그러게요. 주에 두 개 예. 다 받아낸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는 제가 뭐 이상한 삐딱한 인성이 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 네.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지지는 않네요. 예.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백종원 선생님의 그 레시피라고 해서 공유했던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진짜 실제 주인공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들이 올린 영상들의 조회수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다 각자 영역과 분야가 있는 건데 네, 한 거기다 사람이 이제 무슨 뭐 만기 칠남식으로 이렇게 다 하려고 한다는 건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발전해 시켜야 할 분야가 서로 틀린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 백종원 선생님이 이번에 그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그 운영 방침이 그거예요. 네. 100인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100인분 기준으로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예. 요리하는 유튜버들이 뭐 1인분, 뭐 4인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100인분. 이건 사실 유튜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가면 맛은 다 있어요. 사실 솔직히 먹어보면 가격 싸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 대한민국의 표준이나 스탠다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뭐 요리의 능력도 있고 개인적인 능력도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내가 기준이 돼서 100인분의 영업을 하시는 분 도움 주겠다. 이거보다는 다른 개별적으로 그 요리하시는 분의 특성이나 맛을 개성을 살리는 그런 거를 개개인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군대식으로 오히려 짬밥 만들듯이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기본 레시피를 공개해 준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가게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머리가 깬 사람은 그렇게 응용하겠지만 다수는 또 그거에 그대로 따라해서 맛이 똑같아지는 그런. 표준화. 네. 왜냐하면 백종원 선생님이 만드는 게 맛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걸 아무리 바꿔서 한다고 해도 그 맛이 따라가기 어려워요. 레시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요리 쪽 말고도 법률이나 교육, 기술,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콘텐츠 소비 강국이긴 했지만 콘텐츠 생산 강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지금 뭐 옛날 방송하던 분들도 들어오고 뭐 최근에 뭐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가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여간에 백종원 씨가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유니까요. 그 사람 또 능력도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좋아해서 200만, 100만 가입하는 것도 국민들도 자유인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건 뭐 어느 절대적인 그런 뭐 인지도나 능력을 가진 개인이 뭔가 한 분야나 영역을 이렇게 뭐 정의한다는 거는 참 그렇지 않나 해서 좀 그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새로운 또 제2의 백종원, 제3의 백종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 여지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들으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홍콩 반점 매니아라서요. 백종원 선생님 엄청 맛있어요. 음식을 무지 좋아합니다. 저도 그 짬뽕 맛있게 먹어요. 예, 짬뽕에 찹쌀 탕수육, 뭐 가성비도 좋고. 하여튼 뭐 저희들도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지만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이게 레드 오션이 돼갖고 굉장히 경쟁 치열해지고 그만큼 전문성이나 퀄리티도 굉장히 높게 하지 않으면 구독자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 현실.
이거를 네. 보면서 인지도, 방송에서 쌓은 인지도 이것도 굉장히 유튜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 이게 뭐 융합 복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네. 이번 주도 뭐 알차고 많은 대화를 나눴네요. 알찬 소식으로요. 네. 네. 다음 주 또 뭐 명랑하고 아주 건강한 목소리 다시 만나 뵙고요. 지금까지 네. IT 바리스타 송민석 선생님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